미분 그 수학 계산법이나 뭐 이런 걸 공부하자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미분이 뭐 대략 무엇이다라는 정도만 내리고 그다음에 인제 이것을 이게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냐. 이 미분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지금 이 회귀 분석 어 선형 회귀 알고리즘에서 이 미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왜 필요하냐. 이거가 중요하잖아요. 예. 왜 필요하냐. 그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미분이 이해가 되면 이제 편미분은 변수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예.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함수 가운데 각각의 다른 변수마다 미분을 해서 그 변수마다의 어떤 변화량을 이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좀 이따가 그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 이 체인 룰이라는 것은 이제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번 선형 회계에서는 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만약에 더 공부를 하실 때 그 백프로파게이션, 오차 역전파라는 말을 키워드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오차 역전파를 우리가 이게 풀어갈 때 이제 풀 때 이 체인 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 차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합성 함수를 미분할 때 체인 룰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미분이 뭐다라는 거, 이제 뭐 f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표기법은 dx분의 dfx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더 풀면은 극한 리밋을 사용해 가지고 이 델타 x가 0으로 수렴할 때 이 함수의 변화량을 말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미분이 무엇이냐, 뭐 이거는 다 안다라는 가정 하에, 그러면 우리가 미분으로 얻을 수 있는 의미, 인사이트는 뭐냐? 이걸 왜 사용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게 함수가 있는데,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이 델타 x가 아주 0에 가까운 숫자로 줄어들 때 이 녹색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자, 함수에서 입력 x값, x좌표의 x를 현재 값에서 아주 조금 변화시키면 함수 fx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x 지점에서 델타 x만큼 약간 이동을 했을 때 이 함수 fx의 변화량이 얼마 되느냐. 즉 더 쉽게 얘기하면 함수 fx가 입력 x의 미세한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예. 즉 여기서 보면 이 3에서의 기울기, 3 지점에서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기울기인데요. 예. 근데 자, 3지점에서는 이제 3지점에서 fx 값은 9지만 우리가 미분을 하면 6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F3은 9를 해석하게 되면 x가 3일 때 9다라는 것은 뭐 이걸 대입을 해보면 나오고요. 근데 그 미분을 했을 때 3 값은 x가 3을 미세하게 변화시켰을 때 함수는 현재 입력값의 2배인 한 6배 정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3인 지점에서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2, 1, 0, 0으로 줬을 때는 기울기가 거의 없어지게 되죠. 0이 되죠.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변화율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공식처럼 이렇게 쓰던 미분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를 미분하면 뭐 0이다. 2x를 미분하면 뭐 2x다. 2의 마이너스 x를 뭐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따로 보시면 되고, 요 정도가 지금 딥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미분 공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분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거를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미분과 관련된 공식이 나오면 다 요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예.
뭐 이거는 AXN승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 해서 앞으로 옮기고 이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제 공식이고요. 그죠? 예. 이 정도가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어쨌든 미분은 그 fx 함수에서 x의 지점 x 지점에서의 어떤 민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편미분은 뭐냐? 편미분. 이 편미분은 그 지금 여기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변수가 하나입니다. fx는 x제곱. 이거는 변수가 딱 하나죠. 그죠? 입력값이. 근데 이 변수가 하나 이상인 다변함수. 다변함수라고 하면 이 여기 fxy처럼 두 개의 변수 x와 y로 구성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다변함수라고 하는데, 이 다변함수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이제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변함수에서 미분하고자 하는 변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취급을 하고 해당 변수를 미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fx를 우리가 미분한다 그러면 라운드 x로 라운드 fxy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이제 표기법 뭐 이게 딥러닝 관련 논문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게 이제 편미분 표기법입니다. fxy를 x로 미분하겠다. 편미분. 이렇게 표기법은 이렇고요. 자, 편미분을 만약에 fxy가 2x 플러스 3xy 플러스 y 3승인 이 다변함수에서 x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을 하겠다고 하면 y는 상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0이 돼 버리겠고, 0을 상수를 우리가 미분하면 0이라고 했어요. 이거 상수로 치고 이거는 그래서 3y가 됩니다. 3y. 그다음에 x니까 2가 되고요. 그래서 이 fxy를 x로 미분을 했을 경우에는 뭐 2 플러스 3y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y로 편미분했을 때는 x를 상수 취급하니까 자, 이거는 날라가고, 그죠? 여기는 3x만 남고 이건 3xy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편미분이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편미분이 뭐고 편미분하는 원리는 이렇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미닝을 가지냐?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체중이 야식과 운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야식, 운동에 영향을 받는 이변함수, 다변함수죠. 라고 가정할 경우 이 편미분을 이용하면은 각 변수 변화에 따른 체중 변화량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체중이 야식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체중이 우리 운동량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이 편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먹는 야식의 양에서 조금의 변화량을 줄 경우에 체중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운동량에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 체중이 얼마나 변하는지, 뭐 이런 거를 구할 때 우리가 미분이 활용된다라는 거죠. 감은 오시죠? 예. 아무튼 fx 함수에 변수가 2개 이상 있으면 다변 함수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것을 편미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개념만 알고 제가 이제 코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코드로 직접 타이핑을 치면서. 그러면 미분이 뭐라는 걸 아는데, 당장 이제 여기서 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미분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직접 구현하느냐, 이게 지금 궁금증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체인 룰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방식을 말합니다. 그 연쇄 법칙으로 체인 룰이라는 것은,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것은 여러 함수로 구성된 함수다. 이러한 합성함수를 미분하려면 그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그 함수의 미분의 곱으로 나타내는 체인 룰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fx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2t죠. 2의 t승으로 우리가 둘 수 있고, t를 치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체인 룰을 이용해서 미분할 경우에 우리가 약분의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약분의 개념을. 원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를 넣어가지고 약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전개를 해가는 거죠. 대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된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연쇄 법칙 체인 룰은 백프로파게이션 그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우리가 풀어갈 때 사용되는 룰이다. 이거를 좀 그냥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개해가는 방법은 한 번씩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시니까요. 그거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미분이 뭐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진다.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코드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 파이썬 코드 미분 코드에서 시작할 때 델타 X를 먼저 정의했잖아요. 델타 X.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딱 3개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미분을 우리가 코드로 우리가 이 수치 미분 코드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딱 3가지 요소를 고민하면 됩니다. 첫 번째, 미분하려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fx를. 함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리밋으로 풀어져 있는 이 공식을 그대로 우리가 코드로 만들면 돼요. 리턴 값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밑에 보면 자 데피니션 함수를 만들었죠. 데피니션에서 함수명을 적고 그 다음에 이 미분을 하는 함수인데 받는 것이 뭔가 하면 미분을 하려고 하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고 그 다음에 미분의 x좌표 미분의 함수에서의 x좌표를 적어주면 됩니다. 넘겨주면 되겠죠. fx에서 x를 우리가 미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화량을 의미하는 델타 x에 대해서 아주 작은 값, 아주 작은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자 여기에 대해서 위에 보이시는 리밋 이 공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풀어주시면 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델타 x 나누기 2 델타 x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f 함수 f에 대해서 x로 x 지점에서 미분을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딱 2줄이에요. 딱 2줄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자 제가 예제를 잠시 후에 미분을 함수를 여러 개 한 5개 정도 단일 변수 함수를 한 5개 다변수 2-3개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임의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3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분도 힘드시니까 코드를 보여드리면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니까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30분에 바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변화량이 심각하면은 조금 뭔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 이렇게 안정화된 변화량을 찾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우리 fx가 x 제곱을 미분하면은 2x가 되죠, 그죠?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fx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x가 미세하게 변할 때 함수 f가 얼마나 변하는지, 또 함수 fx는 입력 x의 미세한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하는 거가 미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x가 x제곱일 경우에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지수가 내려오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죠. 2x가 되고, 자, 여기에서 x가 3일 경우에 단순 fx를 x에 3을 대입을 하면 제곱이 되니까 9가 되고, 미분 f'x에서 3을 대입을 하면 이제 6이 나옵니다. 그죠? 즉 이거를 해석하자면 x가 3에서 미세하게 변화시킬 때 현재 입력값이 2배인 6배의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자, 이것이 뭐 기본적인 어떤 아주 쉽게 설명한 예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딱 세 단계입니다. 일단 미분 대상 함수, 우리가 미분을 할 대상에 대한 함수 구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는 함수, 이 fx 자체에 대한 구현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리밋으로 표현되는 이 공식을 우리가 구현하는, 이것이 이제 미분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계산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미분 함수를 호출하는 거, 딱 3단계면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넘파이는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넣어주고, 자, 미분을 할 대상, 미분 대상 함수를 우리가 x제곱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definition function 1은 x를 받아서, 자, 함수를 리턴해서 x의 제곱을 리턴하면 끝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fx가 x제곱이다, 이거를 지금 구현한 거죠. 미분 대상할 함수가 이렇게 구현이 됐죠. 그죠? 예, 단순하죠. 이거는 됐죠? 자, 그러면 펑션 1을 미분할 미분 함수를 이제 우리가 구현해야 됩니다. 자, 이 대상에는 여기서 미분을 할, 우리가 인풋으로 뭐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함수, 미분 대상 함수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x 좌표가 와야 됩니다. 변수가. 그죠? 네. 함수, 우리가 미분할 함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fx에서 x 좌표가 들어와야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리밋의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값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 델타 x가 필요하죠. 델타 x. 그래서 이거는 상수로 이렇게 델타 x는 뭐 4성 이런 식으로 작은 값을 델타 x를 정해 줍니다. 리밋으로 풀어준 미분 공식을, 여기서 이 공식을 우리가 코드로 구현하려면은 x 값은 우리가 이미 파라미터로 받았으니까, 그죠? 있고, 함수 파라미터로 받았으니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상수 델타 x를 미리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자,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턴, 자, 우리가 그 리밋으로 표현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f의 x에 플러스 델타 x를, 그죠? 마이너스 fx, 이게 됐죠? 좀 전에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눠서 델타 x, 자, 이걸 묶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공식이 그대로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fx가 이 코드로 전환이 됐죠. 맞죠? 예, 됐습니다. 그죠? 예. 이게 미분을 하는 함수예요. 딱 세 줄. 끝입니다. 예. 자, 여기서 리밋으로 표현되는 이 수식을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간격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델타 x를 넣어줘요. 하나 더. 델타 x 넣어주고 곱하기 2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두 배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요게 미분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끝나는데 이걸 혼자 고민하면 이제 이게 뭔지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분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 우리가 미분 대상 함수를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미분 함수를 구현을 했고 이제 이 미분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던져 가지고 x 지점하고 계산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미분을 해달라. 어떤 함수에 대해서? 펑션 1에 대해서 어디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2x를 했을 때 3. 자, x제곱 여기 입력값 x잖아요. 우리 검산해 보면 되겠죠. 3을 입력했을 때 6에 가까운 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 6.000 뭐 이런 게 나오죠. 예. 자, 쉽죠? 예, 쉬워요. 그래서 뭐 이론을 너무 제가 이걸 공부할 때 이거 책만 보다가 이거 너무 답답했는데 코드를 보니까 명확한 거예요. 예. 예, 개념 자체는 뭐 수학 미분을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뭐 증명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걸 활용하는 입장에서 코드를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함수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 미분 코드 잘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 위치에서 미분값 계산하면 끝이거든요. 사실은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딱 요거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자 여기에 지금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자 저 여기서는 싱글 밸류 그러니까 단일 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을 구현한 겁니다. 다변 함수.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아니고 여기 xyg, wxyg 네 개의 변수가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할 때는 이제 뭔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싱글 변수, 단일 변수든 멀티 변수든 어떤 변수가 들어와도 미분할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만들 건데요. 그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미분 코드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미분의 핵심 코드만 일단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derivative 이 함수는 안 바꾸고 자, 미분 대상이 되는 함수만 쭉 만들어 볼게요. definition 첫 번째는 3x 제곱에 2x승 플러스 7 이렇게 되는데 function 2 자, x 싱글 변수 받고 return 3 곱하기 x의 제곱인데 우리가 numpy에서 파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제곱 파워 그 POW 있잖아요. 그 함수를 쓰는 겁니다. np의 파워 플러스 이거 익스포넨셜이니까 이거는 np 익스포넨셜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함수는 코드 구현이 되겠네요. EXP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함수. 이게 지금 단일 변수죠. X 하나밖에 없죠. 네. B는 상수니까. 또 두 번째 로그 X 플러스 X분의 1 이거를 우리가 대상 함수로 우리가 구현하면 로그는 numPy의 로그 X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가 이제 대상이 되는 함수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수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정의해 놓은 걸 쓰면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definition function 4 x는 return 3x 여기 np의 exponential 뭐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 3개에 대한 자 됩니다. 예. 뭐 함수가 뭐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그죠? 그냥 보통 한 줄이니까. 예.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대상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서 정의해 놓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위에 미분 함수를 호출해서
그죠? F2를 실행해보고 뭐 F3 함수에 대해서 F2, F3, F4에 대한 미분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디브 펑션 뭐 2에 대해서 뭐 이 지점에서 2일 때 얼마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든 우리가 이제 미분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됐죠? 예. 자, 심플합니다, 그죠? 예. 이 코드는 몇 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막 너무 고민을 할 필요. 코드를 보면서 오히려 이걸 뒤집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상함수 정의를 하고 대상함수 정의하고 미분함수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미분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fx 함수하고 x의 좌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끝. 그런데 이 함수는 미분함수는 지금 단일 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만 허용합니다. 그죠? 예. 다변수 함수는 안 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할 겁니다. 이제 요 함수를 뭐 싱글 베리어블이든 멀티 베리어블이든 상관없이 미분을 해주는 코드로 이제 조금 이따가 확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편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하면, 자, 2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fxy. 이 함수는 x하고 y 변수, 2개 변수를 가지는 함수입니다. 그죠? 자, f6 함수는 wxyz, 4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입니다. wxyz. 이게 이제 다변 함수인데 이 다변 함수의 경우는 미분 대상이 되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수로 두고 계산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죠. 예. 그래서 이걸 편미분의 경우에 표기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xy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다변 함수 fxy 함수에 대해서 편미분 x 변수로 미분을 해라. 변수 x에서 미분하라. 이것을 이렇게 표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5를 자 함수를 하나 미분할 대상 함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2x, 3xy 플러스 y3, y의 3승을 우리가 x 변수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펑션 5를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펑션 5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는 자 보세요. 좀 전에는 이 여기 대상이 되는 넘어오는 값이 싱글 베리어블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값이 여러 개 날라와야 됩니다. 여러 개.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 여러 개 값을 우리는 input 오브젝이라는 변수를 일단 파라미터 명을 이렇게 하고 이거의 타입은 numpy array로 하겠습니다. numpy array. numpy array 타입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변수가 넘어와도 되게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여기에서는 자, 이 예제를 우리가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x 변수는 input 오브젝 0번째. 자, y 변수는 input 오브젝의 1번째. 뭐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배열로 넘기면. 그죠? 예.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호출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세요. 연결이 되니까. 그럼 return 해가지고 2x 플러스 3xy 플러스 np의 x 파워 y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러면 우리는 펑션 5에 대한 어떤 대상 함수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좀 전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코드에서는 우리가 미분을 실행을 할 때 잘 보세요. 자 fx 펑션을 넣고 여기다가 3을 넣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여기 3이 아니고 여기다 어레이를 던져야겠죠. 이제 나중에. 그죠? 왜냐하면 다변 함수니까 xy 치면 xy 값을 넣게 되니까 변수는 하나지만 여기에 이제 2개 이상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이 공간에. 그렇기 때문에 단일 변수지만 여러 개를 넣어야 돼요. 미분을 할 때도 자 f 함수지만 여기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 코드인데 자 이제 이 미분을 할 미분 대상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미분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미분 함수는 다변 함수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래서 다변 함수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fx 함수 대상 우리가 미분할 대상 함수 x를 받고 그 다음에 좌표를 다변 함수니까 뭐 변수가 2개면 x, y 값 받아야 되는데 이 x 변수 안에 2개 값이 넘어오겠죠. 배열로 numPy 어레이로. 자, 그 다음에 미분에서 변화량을 의미하는 델타 x는 기본적으로 상수 델타 x 상수 델타 x는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다변 함수의 경우는 여러 개 변수의 각각의 변수의 미분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y가 넘어오니까 이제 2개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numPy의 zero's lik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x의 공간만큼 동일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 x의 공간이 2개의 어레이 요소가 변수가 2개이면 이것도 2개인 공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x에 대한 미분 결과값이 들어가고 y에 대한 미분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numPy 어레이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 값에 있는 x와 y의 값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나씩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반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반복을. 그래서 nditer라는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x에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만큼 반복을 할 때 인덱스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플래그를 줘서 우리가 멀티 인덱스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그 값에 대한 변경을 하겠다. 그 값의 x 그 어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겠다. 그렇죠? 네,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터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반복을 시켜줍니다. it의 finished라고 이제 해주고 이거는 쌍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반복하라고. 그러면은 it의 iter next 이렇게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켜주고요. 자, 우리가 처리할 공간에 대한 인덱스를 가져간다. x가 왜냐하면 x 값에 2개 이상의 값이 들어오니까 자 x의 인덱스를 우리가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변수 값을 저장할 임시 변수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x의 값을 우리가 약간 변형할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x만큼 변형을 했기 때문에 원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의 idx 원본값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델타 x에 대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구현하는 거죠.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x 원래 현재 값에다가 자 템프 밸류 원래 값에 델타 x만큼 값을 더한 것을
줍니다. 그죠? 델타 x. 그리고 이 x 값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값을 구해 옵니다. 이렇게. 예, 현재 값을 이 함수 대상 이 값에 던져 가지고 y 값을 얻어 오는 거죠. y 값. 자, 그리고 델타 x를 뺀 만큼 위치에서 또 fx를 또 얻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델타 x, 그다음에 이거를 fx2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게 자, 여기에서 들어갔던 자, 여기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값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하고 뒤에 거 그다음에 이거를 더해서 빼가지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fx1에 fx2, 그죠? 좀 전에 우리가 델타 x로 나눈 거 있잖아요. 델타 x 나누기 2 곱하기 델타 x. 그죠? 그러면 이제 미분값이 나오는 거죠. 이 결과값을 우리는 결과를 저장하는 미분 값을 저장하는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미분값이죠. 첫 번째 x 값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 x 값 이렇게 또 저장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x 값의 원본 값의 변화를 계속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한 결과값이 이 numPy 어레이의 값을 영향을 줬고 뺀 델타 x를 뺀 값이 여기다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값대로 복귀를 시킵니다. x의 temp value 이렇게 복귀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러 개의 변수, x의 변수, x, y 값이 들어왔을 때 각각 x 값에 대한 미분을 계산을 하고 y 값에 대한 미분을 계산하고 그 결과는 그래드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저장됐기 때문에 리턴을 해서 그래드를 넘겨주면 자, 변수 x, y에 대한 미분 결과값이 이 변수에 저장되고 리턴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펑션을 재정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펑션은 그냥 x 싱글 밸류를 받아서 리턴하는 거였는데 자, 이제는 싱글 밸류든 싱글이든 멀티 밸류든 상관없이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면은 definition function 1에 input 오브젝이라는 우리가 뭐 파라미터로 받고 자, x는 input 오브젝의 자, 0번째다. 이렇게 하고 return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mp의 ex 파워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네, 근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고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 함수에 대해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numerical derivative 이 함수를 불러서 여기에서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값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numerical 좀 전에 만들었던 다변 함수에 대한 미분 함수를 우리가 활용할 텐데 자, 펑션 1을 호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값을 넘길 때 우리는 단지 뭐 3.0 이렇게 넘기면 안 되겠죠. 네, 여기에다가는 numpy 어레이로 그죠? numpy 어레이로 3.0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됩니다. 네, numpy 어레이로. 자, 좀 전에 미분을 할 때는 함수 그다음에 그냥 인티저로 넘겼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numpy 어레이로 넘겨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자, 결과값으로 6.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단일 변수에 대한 함수, 그다음에 단일 변수에 대한
함수지만 이제 이제 2개 이상의 변수를 변수를 가진 함수를 다시 정의를 해보고 해볼게요. 펑션 5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의 인풋 오브젝트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x는 인풋 오브젝트의 첫 번째, y는 인풋 오브젝트의 첫 번째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에 대한 리턴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그냥 그 답변 함수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만 형식만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펑션 5를 여기로 넘기면 되겠죠. 여기 그 대상 값하고 미분할 값하고. 자, 그래서 자, 인풋 값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자, 인풋 인풋이라고 MP 어레이에 내가 XY의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좌표를. 자, 그러면은 자, 1.0, 2.0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위치를 X 좌표, X값, Y값을 넣어주면 X가 1일 때의 미분값이 얼마냐? Y가 2.0일 때의 미분값이 얼마냐?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놓고 numerical function 5에 대해서 인풋을 넣어주면 그러면은 각각의 x 값에 대한 미분 결과 y에 대한 미분 결과 이렇게 저장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개 함수, 4개의 변수를 가지는 입력 변수 4개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펑션 6고요. 똑같습니다. 입력 서식은 무제이고 그러면 x는 인풋 오브젝트의 첫 번째 그럼 4개를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w, x, y, z 그죠? 그리고 리턴 w 곱하기 x 플러스 x 곱하기 y 곱하기 z 플러스 3 곱하기 w 곱하기 z 곱하기 곱하기 y의 이승이죠, 그죠? mp 파워의 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만들어졌고 자 이제부터는 자 인풋 값을 4개 변수잖아요. 4개 4개인데 이 4개를 우리가 행렬로 이번 위에는 그냥 벡터로 이렇게 넘겼는데 이번에는 인풋 값을 우리가 행렬로 한번 선언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행 2열의 행렬로 이렇게 행렬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그 싱글 밸류로도 넘겨봤고 멀티 밸류로 넘길 때 1차원 벡터로도 넘겨보고 2차원 행렬로도 이제 넘겨보는 겁니다. 값을 이렇게. 자, 이래놓고 자 이제 미분을 해야겠죠. 하고 그다음에 펑션 6에 대해서 인풋 값을 넣어주면 xy, wxyz에 대한 그러면 각각의 값에 대해서 하나 더 닫아야 되네요. 이렇게 뭐가 문제지? 0, 1, 2, 3.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값이 잠깐만 잘 보세요. 여기서 2차원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여기서 인풋 값이 쉐입이 2차원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0, 0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0, 1,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지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 x가 1인 지점에서의 미분값은 5.55, 뭐 13, 30 이렇게 나옵니다.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일단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코드상으로 일단 핵심 코드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혼자서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요 코드를 제가 드릴 테니까 2시 한 반까지 한번 쭉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제가 들은 거하고 또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여러 번 반복을 한다고 하지만 또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제가 요 채팅방에다가 일단 링크를 보냈고요. 한번 선생님들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놓고 한번 하나씩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곤하실 텐데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2시 반에 한번 개인적으로 실습도 해보시고 좀 쉬시고 또 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손실함수가 뭔지, 오차가 뭔지, 그 다음에 최적화, 옵티마이저가 뭔지, 옵티마이저의 개념이 뭔지, 이제 요거 3개 남은 거예요. 이제 핵심 개념. 자, 그러면서 파이썬은 계속 이제 그 선형 회귀 코드는 그대로 제가 또 한번 처음부터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파이썬 기초 문법은 다 이해를 하시는 상태에서 자, 기초 문법도 반복을 하고 자, 선형 회귀에서 나오는 핵심 개념들도 제가 또 반복을 할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틀이 지나고 나시면 이제 그 100줄도 안 되는 그 선형 회귀 코드를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이제 머릿속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1시간 반 조금 남았습니다. 그 시간만 조금 집중을 하시면 이제 소기의 성과를 좀 가지고 2일치, 이틀치의 연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학습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뷰할게요. 자,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학습 능력,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등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 머신러닝이 이제 그 안에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X 데이터, T 데이터 보셨죠? 대표적인 샘플로. 그다음에 멀티 베리어블 데이터, 그죠? 다변함수 데이터, 그죠? 그를 정의되지 않은 패턴을 학습하여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한다. 큰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신경망이라는 것은 핵심 키워드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멀티 레이어를 사용한다. 멀티 레이어, 다층 신경망, 인풋, 입력 레이어, 출력 레이어,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연수에 아마 신경망 딥러닝의 기초까지는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머신러닝의 리그레션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클래시피케이션 또 들어갑니다. 리그레션을 기초로 클래시피케이션 들어갑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당연히 미분 들어가겠죠. 미분 들어가고 손실함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수식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완성이 돼요. 예, 그렇게 되고 자, 엑소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고 뉴럴 네트워크까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순서로 발전돼 있다 알고리즘이. 그거만 인식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을 우리가 크게 2개로 구분하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인데
지도학습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X 값이 있었고 T 값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X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T 값이라고. 예,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을 가지고 하는 머신러닝을 지도학습이다. 정답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정답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아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는 리모컨이야. 이거 리모컨이야. 이거 리모컨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지도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정답을 가지고 실제 실물의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하잖아요. 지도 교수를. 그 지도하면서 가르친다. 컴퓨터에게 가르친다 해서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도학습에서 크게 회귀하고 분류로 나눠집니다. 분류 알고리즘, 회귀 알고리즘, 분류 알고리즘. 예, 이렇게 되고 비지도학습은 자, 동일한 오브젝을 주고 그것을 그냥 클러스터링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부 시간하고 시험 성적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 공부를 9시간 하니까 실제 성적이 74점이 나왔고 학생마다 각각의 학생에 대해서 이런 X와 T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데이터는 실제 답을 시간별로 X 값에 대한 답을 갖고 있죠. 이렇게. 자, 이런 데이터를 이제 우리 가지고 머신러닝 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러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없는 공부 시간 X에 없는 X 값을 넣었을 때 과연 시험 성적이 몇 점이 나올 거냐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러닝의 핵심이 뭐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러닝의 핵심은 그 W와 B를 찾는 것이 러닝입니다. 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W와 B를 찾아가는 과정이 러닝입니다. 기울기와 바이어스, B 값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T예요. T. 타겟. 지금 T하고 Y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T를 쓰고 어떨 때는 Y 값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험 성적은 T, 결과값, 정답 값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T 값을 씁니다. 타겟이 줄임말인데. 그런데 임의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값은 Y를 씁니다. 우리 이 머신러닝에서. 그래서 T 값을 쓰고요. 정답을 T로 쓰고 입력값을 X로 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대부분 머신러닝 문제는 지도학습에 해당됩니다. 해당. 예. 제가 이거 만든다고 오타가 많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 공부 입력 시간과 합격 뭐 불합격을 이용해서 당락을 예측한다거나 그다음에 지평수를 입력하면은 지값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지도학습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학습에서는 크게 그 선형 회귀의 문제와 분류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도학습은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예측하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회귀의 경우는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값, 연속적인 숫자값. 예를 들어 가지고 지평수와 가격 관계. 가격이라는 것은 숫자예요. 숫자. 그죠?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도 숫자입니다. 연속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회귀라고 하고, 이 분류라는 것은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어진 입력값이 어떤 종류의 값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의 경우는 우리가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연속된 숫자의 하나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과 같은 숫자로 표현되는 연속된 숫자 중에 하나를 찾는 거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딱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서 분류 안에서 골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 말 그대로. 네. 네.
어떤 종류의 값인지 공부 9시간 하면 fail 통과 실패 뭐 통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회기의 경우는 훈련을 한 다음에 W 값과 B를 찾은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에 없는 그 43시간을 입력했을 경우에 예측을 해주는 거죠. 점수를 예측해 주는 거죠. 반면에 클래시피케이션은 트레이닝을 입력값에 대해서 러닝을 하고 우리가 43시간을 입력할 경우에 패스냐 페일이냐를 예측하는 게 되겠습니다.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일단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선을 그어 놓고 새로운 값에 대해서 패스냐 페일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 선형 회귀를 기초로 그 다음에 특정 값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패스냐 페일이냐를 우리가 결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은 자, 이와 같이 데이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쭉 피처를 가지고 자,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것을 unsupervised learning,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오차 손실함수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오차라는 말이 나왔고 손실함수 나왔습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다시 보면 다시 이제 확실하게 보면 시간과 성적의 데이터를 X와 T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해서 T 데이터를 입력해서 러닝을 한 다음에 러닝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각각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시험 성적을 예측해 주는 것이 핵이다. 자, 이것은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 우리가 훈련시키는 W 값과 B 값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를 우리는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고 이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 나온 W와 B를 이용해서 그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자 예를 들어서 9시간일 때 74점 14시간일 때 71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 데이터 학습 시간과 스코어와의 관계를 3포도로 이렇게 점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점들을 가장 대표하는 잘 나타내는 패턴이 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라인으로 그을 수도 있고 2번 라인을 그을 수도 있고 3번 라인을 그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라인이 가장 이 점을 잘 나타내는 선이냐를 논리적으로 계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눈으로 보면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장 이 점을 잘 표현하는 라인이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어놓은 이 선이 정답이냐? 몰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미세하게 그어가지고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선 중에서 세 개 선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2번이 제일 나은 그 패턴인데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라고 이게 답을 못 해주잖아요. 계산을 해야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2번인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라인을 우리가 차이가 나게 하는 요인은 y는 wx 플러스 b에서 두 개입니다. 자, w 값하고 자, b 값 때문에 이 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기울기하고 절편 때문에 이 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계산해내는 것이 이제 선형 회계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가중치 W와 바이어스를 찾는 것이 학습이다. 됐죠? 학습의 개념이 나왔어요. 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오차라는 말이 나와요. 오차. 자, 오차는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을 기초로 3포도를 그리고 3점도를 그리고 임의의 x를 그었을 때 x와 t값 정답 값과 여기서 예측된 이 선에서의 값하고의 이 차를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오차를 에러라고도 합니다. 에러. 그죠? 에러. 그죠? 예, 오차란 말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오차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정답값에서 y값은 뭔가 하면 예측한, 그죠? 측정한 값입니다. y는 여기서 wx니까 wx 플러스 b니까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식 계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차라는 거예요. 네. 자, 오차. 자, 그러면은 t1, y1 간의 오차, t2, y2 간의 오차, t3, 뭐 y3 간의 오차, 각각의 오차를 다 더하면 그죠? 이 선에 오차의 함수가 나오겠네. 오차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도 그어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서 각각의 정답하고의 거리를 다 계산해 가지고 제일 최소가 되는 직선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오차가 왜 중요하냐. 자, 그래서 좀 전에 코드에서 어떤 데가 코드를 작성했는가 하면 자, t-y의 그죠? 제곱 이걸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뭐 랭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랭스. 이 기억나나요? 코드 요거 t 행렬이고 y 행렬이다 했을 때.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 각각의 오차를 다 더했을 때 이 오차가 가장 작은 라인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오차를 더하면 이게 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차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음수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음수가 나오고 이거는 양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오차를 단순히 우리가 더하기만 하면 이게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인데.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수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t-y의 제곱을 써줍니다. 이렇게. t-y의 제곱을 가지고 이거의 오차의 마이너스 음수값을 제거해 줍니다. 예. 됐죠? 자, t값하고 y값을 마이너스 해서 제곱을 했어요.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오차. 자, 평균 제곱 오차. 지금 방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평균 제곱 오차. 그죠? 자, 오차를 평균 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제곱을 내서 평균을 내요. 왜냐하면 음수를 제거하려고. 이게 뭔가 하면 MSE입니다. 이렇게. 민스퀘어 에러. 네, 민스퀘어 에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자, 됐죠? 네, 민스퀘어 에러. 스퀘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손실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손실함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t1-1의 제곱, t2-y2의 제곱 해서 tn의 yn의 제곱까지 해서 쭉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개수만큼 나눠주면은 이게 손실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전개를 해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y1은 wx1 플러스 b가 되고 y2는 wxb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yn은 wxn 플러스 b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이거 좀 첨자를 좀 잘못 썼는데 그래놓고 결과값은 이것도 제가 이거 안 바뀌었지.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손실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 손실함수는요. 자, 손실함수 여기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은 자, 이 손실함수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보시면
W 값하고 B 값에 결국에 의해서 이 손실함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X 값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X하고 T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W 값을 이제 찾아 이 두 개의 값에 따라서 이 손실함수의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W하고 B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X와 T는 트레이닝 셋에서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죠? 좀 전에 XT. 그래서 손실함수인 이 WB는 결국 W와 B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함수죠. 여기 보면 WB는 두 개의 값에 의해서 이건 정답,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 트레이닝 셋에서 우리가 받는 값입니다. 이 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W와 B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EWB 손실 함수의 값이 작다는 것은 정답과 Y는 WXB에 의해 계산된 평균값의 오차가 작다는 의미죠. 작다는 의미예요. 거리 자체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오차가 작다는 것은 미지의 데이터 X, 새로운 데이터가 X가 주어졌을 경우에 확률적으로도 미래의 결과값 오차가 작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손실함수 WB가 최소값을 갖도록 WB를 구하는 것이 이제 이 선형회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코드에서 미분 코드를 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미분을 할 때, 자, numerical regression 해놓고, 우리가 그, 보면은 F와 W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코드에서. 자, 여기서 이 F가 바로 로스 펑션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 F는, 이 F는 여기에 W에, 아니, E의 WB가 되겠습니다. 이게 함수는. 손실함수를 W로 미분을 해가지고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하나씩 옮겨가면서. 자, 지금 뭔가 개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게 딱딱 매치가 되면 되는데 지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다. 오차 개념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오차를 다 더했을 때의 최소값을 가지는 W와 B를 찾는 것이 이게 숙제다. 일단 요까지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복잡하니까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시까지 좀 쉬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거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3시까지 좀 쉬었다가, 3시 5분까지 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했을 때 그냥 모듈 가져와서 모델 생성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뭐 데이터 좌표 평면상에 한번 찍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X와 T를 놓고 fit 하니까는 끝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이 결과는 그런데 이게 피팅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다 본 겁니다. 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X와 T를 가지고 어떻게 W와 B를 계산해내는지 화를 요 하나의 함수를 이해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하루 정도 걸린 거죠. 하루. 또 하루 만에 이걸 이해하셨으면 상당한 성과입니다. 이게 만약에 혼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진짜 뭔지 상당히 시간 걸려요. 근데 어쨌든 하루 만에 어쨌든 감을 잡았다라는 것은 상당한 성과고 앞으로 이거 조금 더 공부하시면 상당히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빨리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가 되면은 제가 이제 그 강의한 내용을 좀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그 코드를 그냥 몇 줄 안 되니까 아예 외워주세요. 외워주시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코드 안에서 그 개념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게 코드하고 파이썬 코드와
머신러닝의 개념, 그 다음에 파이썬 문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파이썬도 사실은 파이썬 언어도 상당히 그 추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파이썬 언어 자체가. 네? 예. 하지만 어쨌든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표현식이 다 있더라. 예. 짧게 뭐 MP 다 프로덕이지만 그 안에 수식이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사이클런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확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결과값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뭐 보고 그다음에 텐서플로우도 이제 텐서플로우 경우는 텐서플로우 경우에 기본적으로 멀티레이어 모델을 가지고 모든 알고리즘을 운영합니다. 딥러닝이에요. 말 그대로 딥러닝 프레임워크이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우리가 구현한 거와 내부적 로직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학습을 하면서 나왔던 핵심 개념들은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모델, 레이어, 옵티마이저 이게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옵티마이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옵티마이저 최적값 즉 손실함수의 최적값을 찾는 알고리즘이 바로 옵티마이저다. 그 중에서 SGD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손실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자료를 조금 열고요. 손실함수 돼 있는데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손실함수. 좀 이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핸드폰에 어디 캡처를 떠났는데. 손실함수. 잠시만요. 어떤 유튜브에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 캡처를 떴어요. 보다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네. 이 오직 급했으면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에서 캡처를 뜯겠습니다. 그죠?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옵티마이저가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옵티마이저가. 자,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네, 했고 이게 발전해서 SGD. 예, 여기 보면 모든 자료, 손실함수의 W 값을 모두 다 검토해서 내 위치의 상기울 계산해서 길 갈 방향 찾겠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FM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뭐 그 없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다 오래 걸리니까 이제 SGD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에 대한 스텝 방향, 뭐 스텝 사이즈를 기준으로 또 알고리즘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파생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거를 시작으로 발전이 돼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가 있어요. 아담. 요거는 그냥 키워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그 손실값을
빨리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죠. 손실값을. 그래서 여기 뭐 이게 텐서플로우 코드에 옵티마이저에 아담 했다 그러면 아 아담 뭐 쓰는구나.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게 들어가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손실함수 값을 우리가 옵티마이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 이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저도 5가 되니까는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화면이 어디 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GD 대신에 아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요 라인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오후 내내. 그죠? 예. 러닝 레이스는 뭐라고요? 미분을 할 때 W 값을 이동하는 비율을 말하고 우리 그 알고리즘 자체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로스 값을 계산할 때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해서 한다. 요 한 줄 이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쓸 때 부담 없이 이제 아 그렇구나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데 사실 시간 좀 걸려요. 예. 이게 그런 것 같다라 하지만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코드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코드 자체를.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예. 예. 이거 데이터 지금 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짧으니까. 미분 코드만 조금 뭐 그 원리만 알면 좀 걸리고 손실함수도 너무 짧고 러닝 시키는 것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죠? 예. 몇십 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 번씩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파이썬 문법뿐만 아니고 머신러닝의 핵심이 되는 개념들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캄보디아에서 8개월을 교육을 시켰어요. 매일 8시간씩 그 캄보디아 아이들 붙잡아 놓고 하루에 8시간씩 수업을 하고 8개월을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아이들이 아주 그냥 개발 날아다닙니다. 지금은 뭐 지금 석박사로 졸업한 학생만 해도 지금 한국에서 한 40명, 3, 40명 넘으니까요. 그 캄보디아에서 공부해서 지금 다 대학원생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옛날 생각나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한번 쭉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뭐 연수에서 파이썬과 넘파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초 알고리즘 구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 목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했냐면 앞으로 결국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응용단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쓸 라이브러리인 이거를 확장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예. 좀 괴롭지만 야 입력 넣고 출력만 알면 되지 중간에 복잡하게 알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뭔가 설명 가능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실 텐데 설명 가능하려면 이런 좀 기초 알고리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반 지식, 핵심적인 지식들 제가 짚어드렸고, 그다음에 파이썬 주요 문법 어제 오후 단기 속성으로 끝냈습니다. 조금 기존의 언어와의 차이점, 그죠? 이런 것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드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핵심 주요 개념을 연결해서 코드와 제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듣고 잘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을 좀 부분을 명쾌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이미 녹화해서 유튜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실 때.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구현과 활용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니다. 진입 장벽을 낮춰드려야겠다. 그 지뢰 짐작 겁나고 그렇잖아요. 막 인공지능 알고리즘 하면 뭐 숫자밖에 책 사서 보면 전부 뭐 이상한 수식밖에 없고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한 줄 한 줄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와닿지도 않고 막 그런 것들이 저도 사실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인공지능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한번 파이썬을 저는 뭐 크게 이용해 보지도 않았고 예전에 다 C 언어, 자바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계속했어요. 근데 아무리 뭐 했더라도 새로운 거 하는 거는 스트레스잖아요. 새로운 걸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거 또 어떻게 하냐 하고 뭐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고생한 것보다는 훨씬 이 진입을 하시는데 시간을 줄여 드려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좀 한 1, 2주 준비를 했고 1, 2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가르치는 게 10번 배우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자면서도 코드를 생각하고 학교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나 생각하고 이게 그래서 이 실력을 높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 유튜브 영상 혼자 한번 찍어보시면 됩니다. 왜 저는 유튜브에 왜 영상을 올리냐? 아무도 안 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립니다. 아무도 안 봐요 사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 올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과 코드는 이제 보실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한봉준 교수가 또 이분이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부터 분류, X와 딥러닝을 쭉 한번 나가실 겁니다. 쭉 한번. 그러면 또 지금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아주 알찬 연수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치 오늘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마치 오늘 이틀 제가 끝나서 제가 기분 좋은 거지 선생님들은 아직 이틀 더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할 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내일부터 더 괴로운 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가라앉히시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류랑 분류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선형 회의까지 했고요. 제가 공부하는 셈 치고 뭐 분류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골목 그 담장 하나 놓으면 바로 옆이니까 커피 한 잔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인공지능 개론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활용 관련해 가지고 좀 재미있는 자료 만들면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뭐 수업 시간에 쓰시면 되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했고요. 비교하는 거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뭐 4가지 리스트 컬렉션 타입부터 조건 뭐 반복모 함수 람다 리스트 컴프레hen션 객체 지향 뭐 예외 위드를 오후에 그냥 싹 핵심 요약으로 해드렸고 넘파이 라이브러리 매플로 라이브러리 어제 끝부터 오늘 오전에 좀 다뤘고요. 이렇게 해서 미분 제가 수학을 못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다시 보려니까 이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미분 이걸 혹시 수학 선생님 계십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제 뽀록이 좀 안 났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수학생이 있으면 미분을 뭐 저렇게 설명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분에 대한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미분 적분 문제는 많이 풀어봤는데 이 설명하라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왜 써먹는지만 알면 되니까 우리 뭐 엔지니어니까 그죠? 뭐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엔지니어링이니까 써먹으면 되니까 왜 써먹는 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로 표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형 회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선형 회귀에서의 이제 오차의 얘기, 손실함수 이야기, 그다음에 경사 하강법.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게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그거를 했고 그다음에 구현하는 거를
어제 오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 어제 또 마지막에 오늘 또 뭐 코드를 직접 구현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현하는 절차는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그 선형 회기를 절차하는 그 구현하는 방법을 쭉 한번 보고 싶으면 그 영상을 재미는 없지만 학습을 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주말에 나와서 찍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아무튼 내용은 들어 있으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고요.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 출강 확인서는 네. 한병준 교수님은 필요 없나요? 예. 저만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뭐 학교에 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뭐 이런 얘기는 없네요. 예? 코로나라서. 예. 아이고, 저도 그 상황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